자, 16학년도 수능 B형 문제. 예, 그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정답률이 무지하게 낮죠? 네, 둘 다 되게 지문도 짧고 문제도 간략한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우리가 좀 글을 읽어 나갈 때 좀 되게 내용을 얼마나 신경 써서 읽었느냐.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경 써서 단어들의 개념 정확히 잡아야 되고요. 개념들의 특성을 잘 잡아야지만 문제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 속에서 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형식 무엇이나 무엇 같은 무엇, 즉 A나 B 같은 C 형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A든 B든 모두 C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도 유체고요, 공기도 유체입니다. 자, 다음에 유체라는 표현인데 유체의 단어 의미 좀 보세요. 유체죠. 유자 무슨 유자예요? 그렇죠. 흐르는 물체들입니다. 둘 다. 자, 여기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물체에는 중력, 그 다음에 부력, 그 다음에 항력이 작용한대요. 자, 단어 의미 항상 짚어가면서 보라고 했어요. 함축적 의미. 중력이니까 중, 무게 중재죠. 그렇죠. 무거움 때문에 생기는 힘이고요. 다음에 부력, 무슨 부자예요 이거? 그렇지. 뜰 부자죠. 그렇죠. 뜨는 힘입니다. 얘는 뜨는 힘이에요. 위로 향할 거야. 다음에 항력, 항은 뭐지? 그렇지. 저항하는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요. 먼저 중력은부터 얘기를 해주네요. 이 친구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래요. 다 보세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야. 자, 질량과 중력 가속도니까 얘는 뭐 고정된 값 아니겠어? 그렇죠. 중력 가속도 고정된 값이고요. 질량이니까 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도 커진다는 거 예,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것은 질량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중력 가속도니까 중력으로 인한 가속도죠. 속도가 더해질 거야. 자, 다음 읽어 나옵시다. 자, 그리고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대요. 뭐 질량이 달라질 리는 없을 테고요. 뭐 떨어지는 동안 갑자기 무게가 확 변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도 그러면 일정하다는 거 이해들 되시죠? 자, 둘 다 일정한 값이야. 자, 다음 부력은 두 번째 값 나왔네요.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어떤 물체 있어요. 거기에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좀 길다. 좀 신경 써서 읽어보세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선생님 물체죠. 여기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가 있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에 해당된대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있으면, 여기 있으면 선생님 요 자리 그대로 놔둬요. 요 자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저는 옮겼어요. 여기 선생님 있겠죠. 부피 있겠죠. 선생님 부피. 그렇죠? 그만큼에 해당하는 무엇의 무게? 유체의 무게. 즉 여기가 공기니까 공기의 무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 네, 그 뭐 이게 무게라고 하면 부피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부피가 중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요 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커진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다음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부피가 동일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예, 쇠 공이 있고요. 이만한 플라스틱 공이 있어요. 부력은 같겠어, 다르겠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봐. 이 물체의 무게인가요? 아니죠. 이 물체에 해당하는, 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란 말이야. 그렇죠? 공기의 무게니까 쇠공이든 플라스틱 공이든 부피가 동일하다면, 부피가 똑같다면 그에 따른 부력은 같겠어, 다르겠어? 같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공기의 무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부피가 같으면 부력도 동일해요. 자, 여기까지 잡으셨나요? 네. 그거 잘 생각하셨어야 됐고요. 다음 읽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유체의 무게니까 공기나 물의 무게죠. 자,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할 거야. 그렇죠? 부력은 위로 향하겠죠. 그렇죠? 반대 방향입니다. 자, 다음 읽어 나가요. 자,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 다시 빗방울 있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부력 볼 겁니다. 이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죠. 공기의 무게입니다. 자, 다음 부분, 이 부분 읽어 나가는 게 좀 살짝 어려울 수 있어. 다음 문장이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시죠.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예를 읽어 나갈 때는, 예시를 읽어 나갈 때는 위에 나온 개념,
이것을 이해하는 용도로 쓰세요. 자,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부력 얘기하고 있는데, 부피,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 얘기할 거예요. 자, 들어갑시다. 자,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라고 했어요. 자, 물체 찾아보세요. 여기서 떨어지는 물체는 뭔가요? 낙하하는 물체가? 빗방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친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기의 밀도, 물의 밀도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빗방울에 해당되는 게 물이라는 거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물이 공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물이란 말이야. 그렇죠? 물의 밀도야. 밀도가 뭔 뜻이야? 그렇죠. 밀집된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기의 밀도가 커요? 물의 밀도가 커요? 물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걸 잡을 수 있죠. 물의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퍼져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렇죠. 물이 더 뭉쳐 있는 거죠. 자, 이제 부피 개념과 연결해 봅시다. 뭉쳐 있으니까 물은 부피가 크겠어, 작겠어? 작겠죠. 물의 부피가 작으니까 부력도 크겠어, 작겠어? 작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부력이 작으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예를 읽을 때 이 친구들 왜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개념 끌고 와가지고 읽어 나가세요. 자, 다음 내려갑니다. 자,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래요. 밀도가 매우 작으니까 밀집한 정도가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집한 정도가 작다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 작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티로폼은 기본적으로 부피가 큰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떨어질 때는 부력이 크겠어, 작겠어? 크겠죠.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크니까 부력도 크단 말이야. 그래서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해를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락. 물체가 유체 내에서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다시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운동하는 경우에는 저항하는 힘, 우리 저항하는 힘이니까 항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요 위에도 다시 보세요. 정지에 있을 때와 달리라고, 무엇과 달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지에 있을 때는 항력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저항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뭘 저항을 하겠어? 그렇죠? 움직여야지 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힘이 나왔네요. 항력. 자,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대요. 다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저항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그렇죠. 위를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나갑니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읽어봤을 때 항력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저항력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무엇이 달라질 때? 그렇죠. 이거 속도가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나갑니다. 자,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라고 해서 항력을 다시 두 개로 쪼개고 있죠. 그렇죠. 둘 다 항력과 관련이 있겠네. 그렇죠. 둘 다 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찰 항력은 이름 그대로 마찰 때문에 나타나는 저항력이겠죠. 마찰돼서 나타나는 저항력이에요. 그래서 유체의 점성 때문에, 유체, 공기나 물 이런 거였죠.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저항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끈적끈적한 정도가 더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점성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물과 공기 중에서 무엇이 점성이 더 크겠어? 물이 더 크겠죠. 그렇죠. 물속에서 이동할 때 마찰 항력이 더 커질 거예요. 다음에 물체의 표면적이라 했죠. 표면적이라면 전체 면적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전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닿는 곳이 넓어지니까, 그렇죠. 닿는 곳이 넓어지니까 마찰 항력도 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번 압력 항력은 말 그대로 뭔가 압력 때문에 생기는 저항력이 되겠죠. 그렇죠. 압력 때문에 생기는 저항력입니다. 도대체 이 압력이 무슨 압력인가를 잡아야겠어.
자,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 생기는 저항력이래요. 아, 물체가 이동을 하면 전방과 후방에 압력 차이가 생긴대요. 요거 이해 납득들 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 선생님 이번에 며칠 전에 딸내미 데리고 롤러코스터를 탔거든.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죽으려고 하더라고. 어쨌든 팍 떨어질 때 달 타봤죠? 네, 달 타봤죠. 떨어질 때 되면 얼굴 푸르륵 뭐 이런 거 느껴지나요? 네, 그거죠. 그렇죠. 전면에서 압력 느껴져요? 그렇죠, 느껴지죠. 뒷면에서 느껴지나요? 거의 안 느껴지거든. 그렇죠. 전면과 이동을 할 때 전면과 후방에서 분명히 압력차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이에서 생기는 저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대요. 즉 앞에서 봤을 때 단면적이죠. 표면적이 아니라 단면적이에요. 전면에서 봤을 때 딱 잘랐을 때의 단면적,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 커진다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내용 정리 좀 됐나요? 됐어요? 네. 자,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 간략하게 같이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물체가 운동할 때 힘이 몇 가지가 작용하고 있죠? 세 가지 작용하고 있죠. 첫 번째가 중력 얘기했어요.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는데? 그렇죠. 무게였죠. 그렇죠. 질량이었죠. 그렇죠. 이게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뭐 중력, 가속도 고정된 값인데 잘 몰라. 자, 요 값이었어요. 다음에 또 나온 게 부력이었죠. 요게 뭐였는데? 무엇에 영향을 미쳤어? 그렇죠. 부피에 의해 배제된, 그렇죠. 그 부피만큼의, 물체의 부피만큼의 무엇의 무게? 유체의 무게입니다.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유체의 무게예요. 예.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이제 항력에 해당되는데, 항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요? 항력은 무엇이 커질수록? 네.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데? 가만히 있으면 항력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는 때에 무엇과 연관돼 있다고요? 속도. 그렇죠. 움직이는 속도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쪼개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찰 항력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압력 항력이라는 친구로 나뉘었어. 마찰 항력은 말 그대로 마찰되면서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에 압력 항력은 압력이 나타나서 전후방의 압력 때문에 생긴 힘이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되었으면 내려가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우리 지금 계속 항력 보고 있었죠? 그렇죠? 자,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나타나는 경우, 무엇이나 무엇과 같은 무엇 나왔으니까 이거 둘 다 작은 물체죠. 그렇죠? 빗방울도 그렇고 심지어 미세먼지, 아주 미세하겠네요. 그렇죠? 무지하게 작습니다. 자, 이런 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긴 압력차, 이거 뭐예요? 전후방에 생긴 압력차로 생기는 거, 이거 뭐예요? 그렇죠. 압력 항력이죠. 그렇죠. 자, 이런 차가 매우 작아요. 이해되나요? 작은 이유? 네. 단면적이 되게 작잖아. 미세먼지잖아. 아주 미세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압력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대요. 이해되시죠? 네. 잘라도 단면적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찰 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 유체의 점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어? 이해되시죠? 유체의 점성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다음 이거 나옵니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무엇이 커져요? 표면적과 단면적이 다 커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집니다. 이해됩니다. 그렇죠? 예,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자, 반면에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이번엔 큰 물체예요. 자, 큰 물체가, 이번에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긴 압력차에 의한 압력 항력, 크겠어 작겠어? 커지겠죠. 그렇죠. 단면적이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이번에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마찰 항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제? 큰 물체나 작은 물체 중에서 작은 물체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 항력은 큰 물체일 때. 이해됐죠? 자, 내려갑니다.
자,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한대요. 다시 처음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거, 요거 납득되나요? 요게 납득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그 어휘 함축적 의미 볼 때 돌림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기억들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돌림 힘이라는 게 돌리는 힘이었죠. 그렇죠? 돌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팽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팽이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겠지. 거기에 돌림 힘이 가해지면은 그럼 이거 속도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동일한 상황입니다. 얘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얘가 낙하하고 있는데 중력 힘이 더해졌으니까 낙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힘이 가해졌으니까 속도가 변화돼요. 자, 이해됐죠? 네. 자,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돼요. 다시 항력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죠. 얘가 속도가 증가를 했으니까 항력이 증가하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읽어 나가실 때 속도 증가, 항력 커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항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저항력이 당연히 커지겠다. 이게 납득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 읽어 나가요. 자, 그래서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진대요. 다시 보세요. 자, 지금 낙하 중인 거 맞나요? 낙하 중이에요. 자, 항력의 방향 어디예요? 위를 향하고 있겠네요. 부력의 방향 어디예요? 위를 향하겠네요. 그렇죠? 중력은 아래를 향하겠네요. 그렇죠? 위를 향하는 힘들과 아래로 향하는 힘이 같아졌어요. 그러면 이 물체에는 더 이상 힘이 작용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작용하는 힘이 실제 힘이 0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알고 있어. 더 이상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속도 변하게 되겠어? 일정해지겠어? 일정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 읽어나갑니다. 자,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가속도가 0인 거죠. 더해진 속도가 0이에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가속도가 0인 거 납득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이거 나갑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해됐고요.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중단 속도라고 부르겠대요.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중단 속도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중단이 뭔 뜻이야? 멈추다. 중자가 이제 끝에 달아났다. 마지막 속도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속도. 즉 달라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속도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속도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 즉 마지막 속도, 중단 속도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올라가요.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중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이 구절 이해되시나요? 네. 나중에 문제 볼 때 한번 보긴 볼 건데, 만약에 이번에 물체가 상승하고 있다 합시다. 상승하고 있어요. 중력, 부력 작용하고 있겠죠. 그렇죠? 중력이 큰 거예요? 부력이 큰 거예요? 부력이 큰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는 저항력도 작용했다는 얘기죠. 항력의 방향이 이번에 어디겠어요? 그렇죠. 아래로 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중력과 그다음에 아래로 향하는 저항력의 합과 위로 뜨려는 부력의 합이 일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중단 속도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지문 이해됐으면 다음 내려가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게 B형 문제죠. B형 문제가 문과생들이 푸는 문제였어요. 예, 문과생들 머리 쥐어 터졌겠죠. 아주. 예, 읽어봅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한 것은 이러겠습니다. 자,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데, 자, 우리 볼 것, 스카이다이버 이거 커요, 작아요? 크죠? 그렇죠? 크다는 얘기는 면적도 커질 것이고요. 면적이 커지면 그렇죠. 전후방에 생긴 압력 항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찰 항력이 대부분이 아니라 압력 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자, 다음 2번 넘어가요.
자,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긴 압력적을 줄칩시다. 전후방에 생긴 압력적. 이거 무슨 학력? 그렇죠. 압력 학력이죠. 저항력이란 말이야. 이것은 물체의 속도, 저항력이 발생을 하면 물체의 속도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느려져야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3번 넘어가요.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를 어때요? 종단 속도, 마지막 속도잖아. 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가속도는 0.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 0이었고요. 중력 가속도가 같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중력 가속도도 0 아닌가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중력 가속도가 0이면 중력이 0이 되잖아. 그렇죠. 중력 가속도는 무조건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다음 4번 넘어가요. 또 이과생들 또 따지고 들어. 선생님, 중력 가속도는 9.8입니다. 이런 젠장 씨. 예. 넘어갑니다. 4번. 자,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자, 여기 보니까 부력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부력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였나요? 그죠, 부피였죠. 물체의 부피란 말이야. 부피, 동전의 부피. 액체 속에서 낙하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부피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적절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저번에 또 따지는 친구도, 이 액체가 산성이어가지고 이 동전을 녹이면 어떻게 돼? 이 새끼 진짜 때려버려. 네,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다음에 5번 넘어갑니다. 자,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쇠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부력 동일한 얘기 물어보고 있죠. 쇠막대의 부피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고정값입니다. 그러니까 부력,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큰 게 아니라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나왔습니다. 자, 13번에서 질문 있나요? 다 해결됐나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4번 문제. 이 정답률이 아주 그냥 아름다워요. 네. 머리가 무지하게 복잡한, 네, 머리가 꼬이는 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기를 읽을 때는 이 보기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따로 읽히면 이거 망한 거예요. 본문을 읽을 때, 아니 보기를 읽을 때 본문의 개념들이 계속 떠올라야 돼요. 이걸 연결 지으면서 읽어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개념을 계속 끌고 오세요. 자, 우리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자, 보기 들어갑니다. 자,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많은 정보가 담겨있네요. 자, 보세요. 크기와 모양이 같대요. 뭐가 보이시나요? A와 B에 무엇이 같다? 본문에 나온 개념 중에서 표면적, 표면적도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부피가 동일하다. 그렇죠. 크기랑 모양이 같으니까 부피가 같겠죠. 그렇죠. 자, 부피예요. 부피면 어떤 힘이 영향을 끼치죠? 부력. 그렇죠. 부력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에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예요. 밀도가 서로 다르대요. 부피가 동일한데 밀집한 정도가 다르대. 그렇지,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는 곧 무엇이 다르다? 그렇지, 중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찾았으면 여러분들 중요 정보 다 찾은 겁니다. 따지고 나가요. 자, 고정했어요. 고정돼 있을 움직임이 없네요. 어떤 힘이 없는 상태? 그렇죠. 저항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항력이 없습니다. 자,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대요. 다시, 밀도가 공기보다 작다고 했으면 공기가 가장 밀도가 크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자, 요것도 읽어봅시다. 물체 B의 밀도가 물체 A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B가 더 무겁다. 그렇죠. B가 더 무겁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물체 A와 B를 놓아주었더니
이제 움직이겠죠. 놓아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상승하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증가했다.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증가했다, 상승했다고 했어요. A와 B 중에 무엇이 더 빠를까? 오, 예. A나 B 중에 하나는 있겠지, 그렇지. 뭐 저게 찍기 문제죠. OX 문제, 이지선다야.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볼게요. 자, 부피부터 얘기해 봅시다. 부피 A와 B가 어때요? 그렇죠. A, B 동일합니다. 부피는 어떤 힘과 관련 있다고? 그렇죠. 이거 부력과 관련 있습니다. 위로 향하고 있어요. 다음에 질량. A랑 B 중에 뭐가 더 커요? 그렇죠. B가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량 무엇에 영향을 끼쳐요? 중력과 영향이 있죠. 그렇죠. 그럼 중력도 A, B 중에 뭐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B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부력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A와 B 중에 무엇이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속도 A랑 B 중에서 상승 속도 A랑 B 중에서 무엇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A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A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일한 힘으로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더 작은데 이 내려가려는 힘이 B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더 큰 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마무리합시다. 속도잖아. 어떤 힘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항력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A랑 B 중에서 항력은 뭐가 더 커요? 그렇죠. A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속도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요 친구가 저항력이 더 큽니다.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음 읽어봅시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 밀도가 유지되도록, 크기와 밀도는 유지되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은 모두 없어요. 제거되었습니다. 자, 선택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A와 B가 고정되어 있대요. 예,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딱 바로 느낌 오죠. 저항력은 얼마가요? 0. 그렇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한 항력이 B에 작용한 항력보다 작은 게 아니라 모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번 바로 아웃이고요. 다음 2번. A, B가 각각 일정한 속도. 이거 잘 읽어야 되죠. 각각 일정한 속도라는 얘기가 둘이 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데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단 속도에 각각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A랑 B 중에 무엇이 더 빠르다고요? A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럴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이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네, 다시 A의 속도가 커요? B의 속도가 커요? A의 속도가 크죠. 그러면 항력은 누가 더 커요? A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겠군이 아니라 크겠군. 이해들 되시나요? 네,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애가 저항력이 더 큰 겁니다. 그렇죠? 2번까지 됐죠? 네, 3번 넘어갑니다. 자,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이라는데 우리 봅시다. 부력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부피에 영향을 받죠. 변해 안 변해? 고정값입니다. 중력 무엇에 영향을 받죠? 질량에 영향을 받죠.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기 차이는 이거 고정값이에요. 고정값. 그래서 더 크고 작고가 없고요. 여기 일정해야 됩니다. 3번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면 저항력 때문에 뭐가 더 크기 차이가 달라지겠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머릿속에서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부력과 중력과 그 다음에 항력의 크기 합이 일정하다를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 종단 속도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직 종단 속도에 이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값은 고정값이에요. 됐나요? 4번 넘어가요.
자, A,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종단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고 있대요. 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 생각하세요. 속도가 증가하면 저항력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죠. 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단 속도에 이를 수가 있죠. 네. 답은 5번이겠죠. 네, 보도록 합시다. 자,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다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밀도가 더 큰 기체란 얘기는 기체는 유체죠. 인정? 기체는 유체입니다.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 유체의 무게가 어떻다? 크다. 유체의 무게가 크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어떤 힘이 느껴지나요? 유체의 무게와 관련된 게 여기가 있죠. 부력입니다. 부력이 큰 기체 내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읽어봅니다. 자, 밀도가 더 큰 기체, 이 부력이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대요. 네. 이럴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한 항력이 있습니다. 자, 얘랑 얘 봤을 때 밀도가 크니까 부력도 크고요. 중요한 건 항력을 묻고 있으니까 속도 봐야 되죠. 부력이 크니까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빠르겠죠. 그렇죠. 상승 속도가 빠른 거가 이해들 되셨나요? 네. 부력이 크니까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빠르게 올라가니까 저항력은 그렇죠.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가 더 크겠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해결도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오케이. 예,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글을 읽어 나가실 때 이런 힘들 나와 있으면은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면 이런 개념들 있으면은 그냥 쭉 훑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걔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잡고요. 그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 요소들 정확하게 잡도록 하세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그거 끌고 와서 같이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요즘은